안녕하세요. 빛, 물, 공기 운영자 최원환입니다. 저는 빛과 물과 공기를 정화하는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형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이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 행복한 집이었느냐? 그렇지는 못했어요. 내내 형제의 애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잊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날 어느 선생님께서 너는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느냐고 저에게 꿈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꿈을 이야기할 때 장애자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어였어요. 저희 집 가족에 장애자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좀 그것으로 많은 방향이 쏠리지 않았는가. 또 선생님의 질문은 미리 예견돼 가지고 내일 물어볼 테니까 오늘 생각해 오라 한 게 아니고 갑자기 물어본 것이에요. 내 몸속에서 가지고 있던 대답이 저절로 나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원인일까? 우리가 살면서 공부한다 하면 지식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지식을 정리를 하나 둘 하다 보니 우리 생명의 가장 근원인 빛과 물과 공기가 오염이 되고 있다. 정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보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공기 정화 기술 제일 중요하다. 가령 우리를 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구는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해서 식물들이 성장하여 우리 먹는 식량을 만들어내죠. 그 식량을 안전하게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식 무게의 2배에 해당되는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물의 함유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은 10%, 물은 20%, 나머지는 공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 그럼 건강을 잃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기에 있어요. 근래에 많은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라돈 가스에 대한 안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학자들은 라돈이 위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폐암 외에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우려된다 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라돈가스는 폐암의 주요 원인이다, 폐 조직을 손상시키고 암 DNA를 심어서 우리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 근래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 주거 공간에 발생했던 라돈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거의가 배출하는 작동 기기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날아가면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우리 주변에 그냥 맴돌지 않겠습니까? 가령 차량이 다니는 도로, 공기오염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희석이 돼 가지고 오염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30m 높이까지는 매연이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이 달리는 도로는 매연 터널이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에게 가령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산업재해로 인정해 준다. 물론 근무하다가 폐암을 만났다 이러면 되지만 보통 연령이 돼서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발병이 확인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산재보험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추적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동자들만 폐암의 위험성이 노출될까? 전 운전자는 모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공기가 대기권까지 포함하여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 30m 지표에서 한 30m 높이까지 우리가 환경 속에서 만들었던 것들 그대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태풍이 불지 않는 이상 그렇게 멀리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라돈이 어떻게 해서 안전하냐? 과거에는 라돈은 폐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라돈이 그냥 배설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라돈 가스를 마시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흡연자에게는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눈에 보이기만 하면 참 붙잡을 텐데 무엇이든 테이프로 고정을 하든 탁 날아가다 부딪히면 더 이상 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라돈가스는 우리 공기 중에 나누는 비산물질, 우리 용어로 분진, 먼지와 결합한대요. 먼지와 결합하는데 그 먼지에서 알파 방사선을 유발하여 만약에 우리 피부 세포에 접촉을 했다.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전 정보, 그 정보가 다 세포에 기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의 주파수를 우리 세포에 전사를 한대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원래대로 복원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복원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숫자가 많아서 나에게 공격해 오는 게 증가한다면 방어는 약간이라도 약해졌다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것도 좋지만 라돈이 없는 환경에서 머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라돈은 라돈 침대 직접적으로 탁 부딪혀서 주무시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침대에 좀 음이온이 나온다 하고 좋은 것을 발견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도움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미처 확인되지 못했던 기술로 라돈 가스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전 국민들이 라돈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돈 침대가 수거되자 소각해야 되느냐? 소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배에다가 싣고 바닷가 속으로 들어가서 바다 위에서 소각을 하자.
우리 지표에서 소각해도 무관한 겁니다. 지금 기술로 보면. 라돈가스는 생기면 3.8일이 반감기래요. 그러니까 3.8일만 있으면 반으로 줄고 3.8일만 있으면 반으로 줄고 반반반 줄다가 최종적으로는 납으로 남는답니다. 납이 되면 10년, 20년, 약 10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 10년 동안 반감기를 거칠 때 우리 토양에 머물고 있는다면 농산물을 통해서 흡수되고 인간의 몸에 축적되어 우리가 지능지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지능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병원에 가서 혈중납 농도를 한번 재달라. 측정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뭐 얼마치가 나왔다고 그 결과지를 줄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납 농도를 제거할수록 머리는 총명해져요. 가령 지금 뭐 치매 이야기하죠. 치매에 걸렸다. 그럼 고치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머리에는 어떤 한 현상이 일어났다. 되돌리기 어렵답니다. 저의 머리처럼. 저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난 뒤에 나지 않는 게 일부 피부세포가 치매에 걸린 듯 머리카락을 만드는 정보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금속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만큼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상 저의 혈중 남동들은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한 15년 전인가? 그 당시에 혈중 남농도를 측정해 봤어요. 1.4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혈중 남농도가 저보다 높다고 하면 저는 저처럼 내려오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능지수나 뭐 건강하고 있다면 우리 머리에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날 저처럼 저와 같이 연령이 있는 분이라면 삶의 경험이 다양하시죠. 그 경험을 되살려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더 훌륭한 일을 빨리 할 수 있을 날이 올 것으로 봅니다. 젊은이들을 우리들은 후원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실패담, 그걸 전하고 다음 세대가 좀 더 적은 실수를 통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부모와 같은 든든한 노년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제 라돈가스가 지표에서 올라오는데 모래에 굉장히 많아요. 모래가 주로 화강암 모래에서 우러나오는가 봐요. 그럼 화강암에서 나오는 라돈가스가 모래를 통해서 계속 분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택을 건설한다면 오랫동안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시멘트,
콘크리트 몰탈 이런 걸 거의가 사용하게 돼요. 콘크리트 몰탈 어느 날 집안 침하나 좀 오래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집안 침하나 진동, 주변에 차량이 다닌다. 도로가에 있는 주택은 진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균일이에요. 이제 천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표에서 아마 우리가 가스를 개발했다. 솟아오르는 것처럼 라돈가스는 길만 형성되면 분출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건축물을 자리 잡고 있는 대지 아래에서 올라오는 라돈가스는 건축물에 균열만 있다면 실내로 유입이 된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지내려고 에어컨 가동하고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열을 이렇게 되면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단열 공사도 잘하고 밀폐 시설도 잘 갖추고 적은 에너지 지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폐를 충분히 잘 하다 보니 건축물이 10년, 20년 경과하면 건축물은 균열을 통해서 라돈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늙을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라돈가스가 장애아의 시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서 만났던 라돈이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음식을 먹고 엄마의 정보를 바탕으로 또 같은 세포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전사작용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정보를 그대로 다시 되짚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한다. 전사한다. 그런데 암세포는 반대로 역전사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정보를 뒤집어서 반대로, 가령 우리 학교 공부하면 반대말 공부했죠. 그건 착하다. 반대말은 무엇이겠느냐?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저는 맨 처음에 학교에서 반대말 공부할 때 훨씬 쉬운 걸 배웠어요. 문제가 쫙 나와. 앞에다가 전부 앉자. 어떤 말 반대말에도 그냥 이 내용을 적고 하나도 문제를 맞힌 적이 없을 적이 있었어요. 좀 깨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반대말, 앞에 앉아만 쓰면 다 반대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역전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성장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끌어당겨서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귀 본능이 있다.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끌어당겨서 역전사를 하여 거꾸로 가던 정보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건강에 좌우되겠죠. 우리 몸의 에너지는 동시다발적으로 60조 개 있는 세포에게 모든 행동을 지원해 줘야 돼요. 어느 한 장소에 위험이 있다고 다른 데 지원을 포기하고 그 장소에만 몰두를 해서 세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이 복원 능력을 점점 잃으면서 암세포를 만드는 것과 같이 어떤 세포가 정보를 반대편으로 보내고 있다면
암세포처럼 성장하지 않지만 뒤틀렸던 정보에 의해서 인간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뭐 특정한 부위,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로봇도 아니에요. 몸에서 태아 때부터 나빠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살다가 아차 하는 실수로 장애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장애를 만났다 되돌릴 수는 없죠. 또 거기에 적응하여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정신적 건강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장애를 가지신 분은 정신적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항상 불안감에 쌓여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야 편안한 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다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죠. 정서적인 안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다 다양한 능력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장애인이 이기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어릴 때 꿈처럼 장애자를 태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라돈가스가 물에도 들어와서 위장에 도착하여 위암을 생성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과학자들은 확실해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있겠는 거는 연구의 대상이에요. 확인되기 전까지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인간들의 피해는 무슨 암에 걸렸다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방바닥에서나 우리 건축물에서 올라오고 있는 라돈가스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을까? 라돈가스는 분진을 만나면 결합한다고 해요. 그럼 어떤 물질이, 라돈가스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물질을 준비해 두면 날아와서 붙겠죠. 한번 붙으면 분진이라면 공기를 타고 이동하겠지만 어느 한 장소에 머물고 있다면 고착화가 되는 거죠. 라돈가스가 왔다. 우리 벽에다가 흡착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딱 붙었다. 딱 붙고 나니까 안 떨어지네. 그러면 나보로 3일 할 때까지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내에 공기 적응을 타고 있는 라돈가스는 우리가 이동하며 따라서 움직여요. 한번 붙은 것은 떨어지지를 않는다. 이게 착안해서 저는 라돈 흡착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라돈에 대한 관심을 쭉 가진 게 을행에 간이공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 집을 구입했어요. 집을 구입하고 라돈 가스를 측정해 보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00 단위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에서는 148까지는 안전한데 그 이상이 넘으면 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800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장소예요. 저는 이 라돈 가스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라돈을 저감시키는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건설 행위는 가치를 잃게 되겠다.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가령 한 번 건설을 하고 실내 장식하고 다 완성해 놨다면 라돈을 저감하기 위한 시공을 하려면 모든 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건축하는 행위에 있어서 라돈에 대한 대책을 완성하지 않고는 일시적인 거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이는 과거의 기술로 버려야 되느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라돈 저감 시공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경에 2025년 지금 2월 26일이니까 봄이 오면 집 보수 공사를 적극적으로 하여 라돈 측정 농도를 비교하고 데이터 삼아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일종의 폐기물이에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폐기물을 재생할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재생해서 쓸 수 있겠다. 혹시 우리 주변에 창의력 많이 발전하신 분 많아요. 저도 현존하고 있는 물질 응용한 거에 불과해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저희 목적은 장애아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라돈을 제거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업이 좀 보수적으로 도입이 돼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죠. 저는 지속적으로 좀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장애아 출산에 대해서 한을 맺고 사는 것처럼 소원이 된 사람에게는 이 기술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장애가 태어나는 게 이걸로 예방할 수 있다면 장애를 한번 자기 집에서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혹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새로운 기술, 이 기술은 접목하셔야 돼요. 자신도 건강에 좋고 자신이 건축한 건축물의 소비자도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돈 저감 시공은 장애아의 출산을 막는다. 이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완성해야 될 사업으로 한 6년에 걸쳐서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창의력으로 모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헤치면 저가 한 것 간단하게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거 단순하게 그 정보를 받고 활용하겠다. 혹시 저희 노력으로 보고 좀 양보해 주십시오. 저는 장애아가 출산하지 않는다는 거기에 대한 사명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이런 기술을 팔아서 내가 부를 누려야 하겠다, 이런 욕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저보다 미흡하신 분이라면 저는 거절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재료 들어가는 그 비용은 조금 부담해 주실 수 있겠죠. 저희 노력은 보수가 없어도 만족합니다. 현재상 라돈에 대한 이 저감 기술을 발견하고 난 뒤에 중국, 베트남, 자막으로 만든 유튜브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누군가가 이 기술을 접목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 기술을 제공할 겁니다. 하고자 하는 그분들은 장애자 출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역사를 만들 위대한 인물들의 창조를 거들어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조건이 되어야 저는 이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부담해 주십시오. 저는 한센, 저는 을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을행에 머물고 있으면서 한센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두 장소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에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이것이 좋다고 인정이 되면 자녀들이 사용하여 다시는 한센병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한센 환우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센 환우 분들한테 가서는 집수리 할 일이 있으면 불러달라. 내가 정성으로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 때 1월 26일 날 한센인의 날 조금 소금을 준비해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빛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우리 바다에 소금기 있죠.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 1400도 온도가 되면은 소금이 휘발해요. 이 소금은 타지는 않아요. 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타지는 않는데 적당한 온도가 되면은 휘발돼요. 날아간다는 거죠. 고열에서. 태양에서도 이와 같이 날아서 태양풍을 타고 우리 대기권에 와서 물을 만나 전기적 상극 효과로 물에 녹아서 존재하는 것이 소금이다. 바닷물을 건조시키고 얻는 것은 염화합물이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바닷물을 먹고는 살 수가 없죠. 염에 바닷물을 타서 만들어 드시고 있는 게 현재 거의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빛이 물에 녹아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소금은 빛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지구의 오염물질과 함께 오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화를 하느냐? 용융 과정을 거쳐서 정화를 하면 깨끗한 빛을 얻을 수가 있다. 혹시 목사님들 이야기 중에 빛과 소금, 네,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은 같은 것이에요. 오염된 염은 현재상 모든 의사들이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인에는 정확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거 수액으로 주입하고 있는 소금, 소디움 클로라이드. 의사 선생님,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링거 수액의 농도가 하루에 18g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5g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입으로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18g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저염 하루에 5g 이야기를 대입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할 사람은 다른 곳에 있어요. 성직자는 소금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루에 5g, 3g 이렇게 드시게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다 자손을 놓고 살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이 일이 얼마나 성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빛이 우리를 계속 연결해주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빛, 정화하면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물도 모든 물질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거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물을 혹시 염려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곁을 떠나면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이 알아서 할 것이라 이렇게 편안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은 바다로 모여요. 바다에 쉼없이 출렁거리는 파도는 이 구조를 파괴하고 미네랄인 영양가인 것처럼 형성하고 생선의 먹이가 되고 해저로 성장하는 근본이 되고 우리의 식량으로 되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성층권에 올라가 머물고 있다가 빗물이 되어 떨어지면 우리가 농사 짓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되죠. 일종의 자연순환을 보면 우리가 바다에 보내는 물질이 너무 심각하다.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쫙 들으면서 이제는 생선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바닷가에 생업을 걸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닷가에 밀려드는
스티로풀. 아마 국민 1인당 얼마씩 제거해야 될 할당량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모든 거 쉬는 시간이 있다면 바다로 가서 정화활동에 동참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다시 먹고 호르몬의 착각현상을 유발하여 장애와 출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결혼했다, 임신했다 이러면 축하하죠. 그 다음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야 할 텐데 걱정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 우리 외형적으로 보면 판단할 수 있지. 아, 저분은 장애를 태어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물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맑은 물을 드시려거든 빗물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을 타고 쭉 흘러가면 부산을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보낸 거 낙동강 줄기에 쭉 내려오는 과정에 공업단지 있다. 거기서 어떤 오염물질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결국엔 부산에 도착하면 정수장 코너를 몰아서 정수장에 가서 오존 처리하는 방법으로 물을 정수를 한다. 아주 말없고 자랑해요. 가령 농약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약은 자연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공으로 구조를 만들고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을 썰어 놓고 부딪히게 하여 결합하게 합니다. 우주 환경에서는 결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계에서 농약이 파괴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농약은 한 개 들어갔다면 한 개 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농약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농약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약이란 살상물질이에요. 찐득이든 어떤 생명체가 농작물을 갉아먹어요. 그게 없어야 농작물이 정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살상물질을 뿌린다. 그러면 농작물에만 뿌려지겠습니까? 토양에도 날아가요. 제초제 뿌리잖아요. 그럼 풀에도 가겠지만 흙에도 간다. 가령 빗물이 내리면 물을 타고 강을 따라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오존을 처리를 하면 이렇게 두 물질이 결합하고 있던 게 오존을 주입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농약을 검사하려면 이렇게 있어야 농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떼놓고 농약이 없다라고 합니다. 농약이 없어졌습니까? 우리 몸속으로 더 잘 들어가게 만들어졌습니까? 화학물질은 잘 결합을 하려면 나노의 결합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적은 단위, 10만 분의 1 단위로 동갈이 난 거를 두 개를 딱 붙여 놓으면 내 손가락으로 물로 불고 어떻게 해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과학자들이 나노가 어디에 한번 붙으면 얼마나 잘 붙는지 나노의 결합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수로 만들고 있는 정수장에서 오존을 처리한 물은 농약이 이렇게 해리가 돼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같이 물을 타고 내 몸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 갔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강제로 예배를 시켰어요. 그 사랑하는 관계하고 그렇게 철떡같이 붙어 있는 관계라면 또 다시 붙을 수도 있다. 신체 내부에서 농약으로 인한 우리 세포가 사멸될 수도 있다. 한 개의 세포. 그래서 차라리 빗물이 낫겠다. 기둥 세워두고 비닐로 탁탁 걸쳐가 붙잡아 놓고 비가 내리면 비닐을 타고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밀봉해 두었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정화를 할 수 있을까? 수월한 방법으로 태양의 빛의 주파수를 물에 주고 먹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물의 정화 방법을 찾아나온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빛도 정화하고 물도 정화하고 공기도 정화하고, 공기 정화는 일본에서 약 50년 전부터 광촉매 연구가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노벨 과학상을 준다면 이 광촉매 연구하는 데서 누군가가 받지 않을까. 그러면 일본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광촉매는 빛이 있어야 촉매작용을 해요. 가령 악취, 이불 속에서 방귀를 꼈다. 덜썩거리면 인간의 코로 날라오면 우리가 맞겠죠. 그러면 이불에 촉매를 처리를 해놔. 이 나노 단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뿌리만 두면 나노의 결합력으로 잘 붙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FDA에서 안정성 검사도 통과했고요. 저는 그 제품을 인터넷상으로 검색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자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 일을 하고 있는 형이 있는데 일을 하러 가자 해서 따라갔어요. 하수구 내부에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냄새. 하수구 냄새, 누군가가 다 상상만 해도 알가입니까? 저는 마스크에 한국인이 맞는 이 촉매를 4g을 적셔서 하수구 속에 들어가서 맡아봤어요. 마스크 딱 착용하고, 근데 이 콧등 사이로 냄새가 살살 들어와.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끼고 콧등을 이렇게 딱 눌렀으니 냄새가 한 개도 안 나. 내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옆에 이제 같이 일하는 형에게, 형,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콧등을 눌러봐라. 그럼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가 안 올라온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공기 정화 능력이 원래는 빛이 있어야 된다고 광촉매 하여 계속 에너지를 요구했는데, 에너지가 필요 없이 빛이 없는 장소에서도 하수구 속에서도 촉매작용하는 물질을 찾아서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는 공기 정화하는 기술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기술을 완성한 후
빗물 공기라는 걸 상표 등록을 하고 현재상 건축업에 빗물 공기라는 상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뭐 건축에 관련해 가지고 더 기술이 많고 하신 분은 많을 거예요. 뭐 평생을 건축으로 살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기술 접목하셔야 돼요. 성심껏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건축물 문화재가 될 것이에요.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집을 지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건축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저 기술 내부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좀 빼앗으려는 생각은 좀 마시고, 그래도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저거 한번 도와주자 하는 생각으로 라돈 저감 시공, 백지 이런 거 다 제거해요. 저 생각으로는 건축물이 다 완성되고 백지 안 바르고 실내에서 라돈 저감 시공을 하는데 시간은 한 30평, 뭐 25평이나 30평이나 비슷해요. 그 건축물 구조에 하려면 한 달의 작업 시간은 걸릴 거예요. 한 달 라돈 저감 비용으로 500만 원만 닫겠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예요. 일반 주택에서도 이 시공을 하고 나면 주택 유지 보수에 들어간 비용, 다음에 매매할 때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셔야 됩니다. 건축물을 지어놓은 집을 제가 백산 안희재 선생님 집을 생가다 해서 가봤어요. 또 주변에 그래도 우리 선조들 열심히 사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좀 이름이 있다 하고 이렇게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한 이야기를 들은 집을 가보면 그 집이 반듯해요. 그 집에 사는 것은 생명이 만들어지는구나. 반듯한 인간이. 그래서 저는 을행에 있는 백산 안희재 선생님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1등. 그래서 저는 경주세가예요. 우리 경주세가들은 독립자금으로 냈는데 2등 했어요. 저는 백산 안희재 선생님 집에 가서 백산 안희재 선생님을 이겨야 되겠다. 독립자금으로는 못 이겼지만 백산 안희재를 능가하는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집을 수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집수리는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가 집수리하는 일을 맡기면 노예를 사면 더 돼요. 조그만 일을 해달라 했다가 하면 막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막 하는 김에 해달라는 거죠. 건설 노동자 노예로 다루지 마세요. 그냥 시간이 나면 좀 도와달라고. 그렇지 못하거든. 임금비라도 좀 더 드려요. 노예처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집에 일하면서 그 집의 진짜 생명은 집하고 일체다. 집이 파손되고 흉이 있으면 사람하고 똑같아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차원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 열의를
꺾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일 시켰다 노예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삶에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좀 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미처 못 이야기한 거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소송까지 가는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돈을 안 주려고 막 물고 늘어져요. 이야, 이런 악마도 있구나. 집수리 할 때는 다 좀 선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하고 사람하고 생명이 일체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더 고쳐주고 싶어요. 뭐 부실공사 이야기하죠. 다 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빗물 공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돈 저감 시공 기술 접목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시골에 살거나 좀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장치, 그 빗물은 햇빛이 흐를 때 빛의 전자파를 주입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물 속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수장을 통해서 오는 물, 미세 플라스틱 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로 만들어진 염, 그게 물을 타면 바닷물입니다. 바닷물로 음식 만들어 드시면서 건강을 기원하십니까? 용융 과정을 거치면 소금이 됩니다. 이 소금은 빛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저희 가족과 인연이 되면 저희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아들이 될 수도 있죠. 저만 잘 산다고 장애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함께 노력해 줘야 돼요. 빛, 물, 공기 한번 인연 한번 되어 봐 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지만 정화 시급합니다. 현재성 라돈 침대 사건에서 라돈을 상기하고 난 뒤 침대를 내버리고 난 뒤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상기해 주세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기본입니다. 그 기본에 빛, 물, 공기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라도 가서 귀하의 주거 환경에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암 환자에게는 근본 치료를 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본 치료. 라돈가스는 암 DNA를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 환경에 차단할 수 있는 저희 기술 응용하여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고 인간처럼 주인처럼 의사의 밥이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저는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건설 기술자 여러분, 불러주세요. 감사해요. 자, 내일도 안전하게 일하시고, 부디 저 생각이 떠오르시면 불러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